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 분석센터 김명수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라벨링 가이드 네 번째 시간 태국의 라벨링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으로 수산물 수출을 앞두고 계신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실제 태국에서 판매되는 수산식품 라벨을 통해 태국의 라벨링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태국의 전반적인 수산식품 라벨링 요건을 먼저 살펴본 후 실제 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라벨링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라벨을 표시하실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식품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표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으로 수출하는 수산가공식품에는 식품명, 성분 목록, 알레르기 항원, 영양성분, 유통기한, 순중량, 식품 일련 번호, 제조 포장 수입업체 정보, 사용 및 보관 방법을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요. 수산식품 라벨은 태국어로 표시되어야 하며 필수 표시 항목은 최소 1.5mm 이상의 글자여야 합니다. 태국은 앞서 말씀드린 라벨링 표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요. 라벨링 항목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품명 표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명은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오인, 오해 소지가 없도록 일반 명칭이나 관용 명칭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훈제 건조 등 식품의 상태를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최소 2mm 이상의 글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포장 면적이 35제곱cm 미만일 경우에는 식품명 글자 크기 요건이 면제됩니다. 우측 첫 번째 예시에는 태국어로 액젓이라 표시되어 있으며 두 번째 예시의 경우 집가발이라고 태국어와 영어로 각각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분 목록 표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분 목록을 표시할 때는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와 식품 첨가물을 중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나열하는 것이 권장되며 내림차순으로 나열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성분 정보를 오인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 식품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첨가물의 경우 기능명과 물질명을 표시하거나 기능명과 식품 첨가물 표시 번호인 국제 번호 시스템의 분류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보존료, 화학조미료, 감미료, 색소 이외의 식품 첨가물은 기능명을 생략하고 식품 첨가물로 일괄되게 통칭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성분 목록의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품 표장 면적이 35제곱cm 미만이거나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경우 성분 목록 표시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첫 번째 예시는 해당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명칭과 해당 원재료가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중량이 높은 순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 역시 마찬가지로 원재료명과 함량 비율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표시 항목인 알레르기 항원의 표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은 알레르기 항원으로 지정된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생산 가공 과정에서 알레르기 항원과의 교차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제품 라벨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알레르기 항원으로 지정된 물질은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갑각류, 달걀, 어류, 오징어 및 조개류,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 10mg/kg을 초과한 아항산염입니다. 알레르기 항원의 포함 사실이나 교차 오염 사실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배경색과 대비되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9일에 발표된 태국 보건보고 시 제450호를 통해 오징어 및 조개류가 알레르기 항원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신규 발표된 만큼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 이전에 태국 시장에 출시된 제품 중 오징어 및 조개류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알레르기 항원 표시를 하지 않은 식품은 2026년 7월 18일까지 태국에서 유통 및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일 이후에 태국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은 동 규정을 준수하여 알레르기 항원의 포함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2026년 7월 19일 이후에는 태국에서 유통 판매되는 모든 오징어 및 조개류를 포함한 식품 또한 반드시 알레르기 항원의 함유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는 알레르기 항원 정보라고 태국어로 표제를 표시한 뒤 제품에 포함된 알레르기 항원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어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번째 표시 항목은 영양성분 정보입니다. 태국은 1회 제공량 100g 또는 100ml를 기준으로 필수 표시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필수 표시 영양성분이 포함된 경우 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데요. 총 열량, 총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총탄수화물, 총당류, 나트륨, 칼륨이 필수 표기 영양 성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태국은 세로형 표준 양식의 표로 영양 성분을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라벨 면적의 문제로 세로형 양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로형 표준 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표장 면적이 80제곱cm 미만인 경우에는 선형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 예시는 세로형 양식으로 영양 성분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제품의 총 열량과 제품에 포함된 필수 표시 영양 성분 중 총 지방, 단백질, 총 탄수화물, 총 당류, 나트륨의 함량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통기한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표시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만약 유통기한이 90일 이하인 식품은 일, 월, 년 순으로 표시해야 하며 유통기한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을 생략하고 월과 년 순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월의 경우 숫자 또는 영어 알파벳 등을 문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첫 번째 예시는 일, 월, 년 순으로 표시하고 있고 두 번째 예시 역시 일, 월, 년을 모두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표시사항인 순중량의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미터법을 사용하여 제품의 순중량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식품의 유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단위가 상이합니다. 고형 식품의 경우 그램, 킬로그램을, 액상 식품의 경우에는 밀리리터, 리터를, 반고형 식품의 경우 그램, 킬로그램, 밀리리터, 리터 중 적절한 단위로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두 예시 모두 제품 중량 앞단에 각각 제품의 순중량을 뜻하는 표현을 표제로 표시하고 있고 순중량을 기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제품 모두 그램을 사용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품 일련번호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일련번호는 모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식품 일련번호를 최소 2mm 이상의 글자로 화면에 보이시는 모양의 도형 안에 표시해야 합니다. 일련번호 13자리는 총 5개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식품이 생산 수입된 행정구역, 허가를 받은 기간 유형, 생산 수입 행정구역의 허가 번호 및 태국식 불기 연도, 식품 일련번호를 발급한 기관, 식품 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두 예시 모두 5개의 묶음으로 구성된 13자리 일련번호가 특정 모양의 도형 안에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표시 항목인 제조, 포장, 수입 업체의 정보의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라벨에는 식품의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수입식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업체의 정보를 표시하며 수입업체 또는 어디어디에 의해 수입 등의 문구와 함께 수입업체의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측 첫 번째 예시의 경우 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모두 표시하고 있으며 두 번째 예시의 경우 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업체의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 사용 및 보관 방법의 표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 사용 및 보관 방법은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적절하게 섭취하기 위해 특정 요건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 사용 방법 및 보관 방법을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첫 번째 예시는 제품의 보관 지침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보관 환경에 따라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의 경우 사용 지침과 보관 지침을 모두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고 0도에서 4도 사이 냉장고에서 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국의 수산식품 라벨링 규정을 바탕으로 라벨링 필수 항목과 표시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태국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라벨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라벨링 표시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현재 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류 필렛 튀김 제품의 라벨입니다. 라벨의 앞면과 뒷면에는 식품명부터 사용 및 보관 방법까지 총 9개 필수 표시 항목이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각 항목의 표시의 위치에 번호를 달아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개 표시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라벨링 항목인 식품명은 오징어 스낵으로 화면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항목인 성분 목록은 식품명 아래 좌측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내림차순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오징어, 연육, 밀가루, 타피오카 전분 순으로 제품 함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해당 원재료가 차지하는 함량 비율이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성분 목록 바로 아래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학원인 어류와
글루텐을 포함하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영양성분 정보는 제품 우측에 나타나 있는데요. 해당 제품은 1회 제공량인 4g을 기준으로 총 열량, 총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총 탄수화물, 식이섬유, 당류, 나트륨,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와 칼슘, 철분의 함량을 표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표시 항목인 유통기한은 제품 좌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일, 월, 년 순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중량의 표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중앙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램을 단위로 사용하고 있으며 순중량은 4g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표시 항목인 식품 일련 번호는 순중량 바로 위에 나타나 있는데요. 식품 일련 번호를 표시해야 하는 도형 안에 13자리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 포장, 수입업체 정보는 제품 우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제품의 제조, 유통업체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및 보관 방법인데요. 제품 우측 하단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품을 적절하게 보관하기 위한 방법이 나타나 있으며 이 제품의 경우 냉동고에서 보관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제품은 생선튀김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네덜란드로 표시되어 있으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식품명부터 제조, 포장, 수입업체 정보가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는 식품명이 표시되어 있고 식품명 바로 아래 성분 목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경우 성분 목록 바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어류, 밀가루, 계란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유, 땅콩, 견과류를 포함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영양성분의 경우 좌측 중앙에 세로형표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1회 제공량당 총 열량, 총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총 탄수화물, 당류, 나트륨의 함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제일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을 모두 표시하고 있으며 일, 월, 년 순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순 중량은 중앙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식품 일련 번호는 라벨 하단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특정 도형 안에 숫자 13자리가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 포장, 수입업체 정보는 제품 좌측 하단 부분에 나타나 있는데요. 식품 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모두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시 항목인 사용 및 보관 방법의 경우 이 제품은 별도의 지침이 필요하지 않아 표기가 생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어리 통조림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식품명은 제일 상단에 크게 표시되어 있고 성분 목록의 경우 제품 중앙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경우 성분 목록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정어리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양성분은 제품 좌측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1회 제공량당 기준으로 성분별 함량을 표시하고 있으며 주요 영양성분 또한 표시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의 경우 좌측 중앙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포장을 별도 확인하라고 표시되어 있어 정확한 유통기한이 다른 곳에 표시되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중량의 경우 제품 우측 중앙에서 그램을 사용해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전액을 포함한 중량과 충전액을 제외한 중량 모두 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일련 번호 경우 우측 중앙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제조, 포장, 수입업체 정보의 경우 제품 좌측 중앙에 나타나 있고 제품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모두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측 중앙 부분에 유통기한 이전에 섭취하라며 제품의 사용 및 보관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국으로 수출하는 수산식품 라벨을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식품 라벨은 태국어로 해야 합니다. 이때 필수 표시 항목은 1.5mm 이상의 글자로 표시해야 하나 포장 면적이 100제곱cm 이하인 경우에는 1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분 목록을 작성할 때 원재료명 옆에 해당 원재료가 전체 식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양성분 정보는 지정된 표준 양식의 세로형 표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표장 면적이 80제곱cm 미만인 경우에는 선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사업자 정보를 표시할 때는 제조, 포장업체의 정보를 표시하되 수입식품은 가급적 수입업체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MI 해외시장 분석센터에서 준비한 태국 수산식품 라벨링 가이드를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내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수산물 수출 정보 포털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 태국 라벨링 제도 자료집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수산물 수출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